보여드릴 법안들이 또 이것들이에요. 재난 관련 법안들이 이때 2018년 8월 돼지열병이 이때 최초로 발생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최초 발생지, 논형성 사냥시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발의된 재난 관련 법안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게 큰 그림에서 봤을 때 그냥 개인의 사적인 조국 사모펀드도 마찬가지잖아요. 개인의 비리로 끝낼 게 아니라 중국 자본가 그리고 스마트시티 이거에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 비트코인 그리고 또 대북송금 뭐 이런 것들 다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를 우리가 크게 봐야 되는데 지금 뉴스나 여론에서 보여주는 거는 그냥 조국 가족의 개인적인 비리 이걸로 거의 마무리가 되려고 하고 그마저도 제대로 처벌이 안 되게끔 관련자들은 구속된 사람들이 있는데 정작 당사자는 구속이 안 되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들 거기에 관련된 자들의 수사를 막으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쓰고 있는 거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네, 첫 번째 보여드릴 건 재난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2015-586번입니다. 이게 2018년 8월 달에 돼지열병이 발병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나온 재난 관련 법안들 중에서 제가 뽑아온 거예요. 선별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좀 많이 있습니다. 국회 입법 예고 기간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18년 9월 27일. 기간은 이미 지났지만 보시면 이게 뭐 때문에 준비가 되었고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뜬금없이 우리 기후파리 시기들이 하는 얘기 지구온난화 얘기가 나오고 해수면이 상승을 하면서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국토 전체를 잃게 된다 블라블라 이런 멍멍이 소리를 하면서 해수면 상승을 자연재난에 포함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더 뜬금없는 건 여기 밑에 보시면 재난에 취약한 안전 취약 계층이 이제 신체적인 것만 거의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경제적인 것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확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안전 취약 계층을.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굳이 저소득층이 재난에 취약하다고 이렇게 해서 꼭 안전 취약 계층으로 넣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저소득층으로 굉장히 빈곤층에 해당할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아무래도 좀 음지에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까지는 비약이 심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그게 저는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좀 더 그렇지 않을까라고 확신을 갖게 해주는 부분이 실외사업장 근로자와 외국인을 포함을 하겠대요. 실외사업장 뭐가 있죠? 건축 이런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곳 거기에는 거의 대부분이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들이 차지를 하고 있다고 일자리를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굳이 여기서 왜 외국인을 안전 취약계층에 넣어? 갑자기 생각해보세요. 네, 그쵸? 최영님, 해수면 상승하면 얼마나 상승한다고. 사실 그게 지구의 자전축이 세차운동에 의해서 변동하고 이런 것들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 발생적인 게 거의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구온난화가 지구에서 사는 우리 인간들이 먹고 쓰고 마시고 하면서 생활에서 나오는 이러한 온실가스 이런 것들하고 아주 굉장히 연관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갑자기 여기서 외국인을 안전 취약계층으로 넣어야 되겠다 라는 것부터가 저는 미심쩍었습니다. 다음 법안 볼게요. 2015-616 국가 기반 시설과 국가 기반 체계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이런 용어를 쓰고 있대요. 개념이 명확하지 않대. 지들이 만들어 놓고 개념이 명확하지 않대. 혼동의 소지가 있대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이런 단어, 이런 용어 쓰지는 않잖아요, 사실. 자기네들끼리 법 관리하는 사람들끼리 어느 정도 그 개념을 다 알고 있지 않을까요? 국가 기반 시설, 기반 체계, 시설과 체계. 근데
왜 굳이 이거를 용어를 바꾸겠대? 왜일까? 국가 기반 시설 및 국가 기반 체계의 용어를 국가 핵심 기반으로 통일을 하겠대요. 왜 통일할까요? 관리하기 더 편하게 정보를.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국가 핵심 기반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한대요. 이 정의 규정을 만들어 넣어서 그거를 통합 관리를 하면 그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전산이나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게 털렸을 때 한꺼번에 다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네, 신설되는 규정입니다. 네, 국가 핵심 기반이랑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 경제, 국민의 안전, 건강 및 정부의 핵심 기능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 시스템, 자산 등을 말하며 국가 핵심 기반의 지정 분야와 지정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거 거의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환경적인 것들, 기술적인 것들 이거 다 포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이 정보를 나중에 이따가 보여드릴 법안에서는 광전자 통신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세부 내용, 이게 현행이고 이게 변경되는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좌측이 현행이에요.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기반 시설, 이거를 이제 국가 핵심 기반으로 용어를 바꾸게 되는 거죠. 그 국가 핵심 기반의 보호 및 관리 실태를 확인 점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 누구죠? 네, 이 사람이에요. 더불어민주당 진영이라는 사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하는 행태를 봤을 때 절대로 믿을 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 핵심 기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운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관리 정책의 수립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 모든 데이터베이스, 우리 국가 핵심 기반, 아까 말씀드린 이거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국가경제, 아니 국가경제까지 나왔어. 국민의 안전, 건강, 정부의 핵심 기능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 시스템, 자산, 국가 핵심 기반의 지정 분야, 지정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거의 모든 대한민국의 체계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봅니다.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초고층 건물에 뭐가 있는지 아시나요? 방공포 진지가 있습니다. 네, 이따 보여드릴게요, 뉴스를. 요양번호 2016-096번입니다.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거 2018년 10월 29일부터 2018년 11월 7일까지 아주 끈덕지게 부지런히도 발의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 재난 시 신속한 대피와 구조, 구급을 위해서는 이러한 재난 상황, 전파 체제나 피난 유도 체제 구축뿐만이 아니라 해당 건물 내에 실제하는 인원, 실제 누가 몇 명이 있는지 이걸 파악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물론 이게 그 옛날의 검과 같다고 생각하는 게, 물론 그렇게 파악이 잘 돼 있으면 재난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좋겠지. 그렇지만 거기에 뭔가 보안과 관련된, 안보와 관련된,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그거 또한 쉽게 그 정보를 유출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양날의 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 같지만 국가 안보가 항상 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에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 주체가 재난 대응 및 재난정보 공유 전파를 위한 종합 재난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경우 건축물 내에 실제 인원 파악 체제를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과거 뉴스예요. 2009년도 뉴스입니다. 서울 초고층 꼭대기에 방공포 진지, 빌딩숲 GOP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실제로 훈련을 하고 서로 교대를 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보안이 사고만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대도 새벽에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그런데 여기에 있는 거 모든 정보를 다 실시간으로 쟤네들이 통합해서 관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화웨이에 있으면 삑 하면 삑 넘어가는 겁니다. 이 실시간 모든 정보들이. 그리고 이 군인들이 휴대폰을 지니고 있잖아요. 이따 보여드릴 거에는 개인의 위치 정보까지 다 요구할 수 있게 돼요. 요구하고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이 안에 군인이 몇 명 있고 군인이 어디 위치에 있고 이런 것까지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냥 어느 공포 영화보다도 심각한 공포를 느끼게 해주고 있어요. 제가 웬만하면 공포 영화 보고 안 좋는데 이런 법안들을 보고 엄청난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큰불새님, 군인 휴대폰 사용 말도 안 되는 말. 저는 이게 의도적으로 군인들 휴대폰 사용하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군 체제를 지금 다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솔직히. 네. 거기다가 2044년? 2040년까지 60만에서 30만으로 군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군대 내 동성애에 대해서 뭔가 군이 인권센터장인지 뭔지 그 사람도 네, 동성애자고, 군대 내에서 동성애가 생기면 일단 저는 무너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번에 트랜스젠더? 네, 갑자기 휴가 가가지고 트젠을 한다고? 그 수술한다고?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꽤 비싼 걸로 아는데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회복 기간도 있을 텐데 그거를 사전에 계획을 하고 뭐 예약을 하고 해서 한다고 치면 이거는 군에서 어느 정도 다 알고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간땡이도 뭐지 영창 갈 일 있어? 그 맘대로 한다고? 이상해. 심상치 않아. 어쨌든 다음 법안을 볼게요. 2018년 11월 19일부터 28일까지 재난 피해자를 신속하게 수색 구조하기 위해서 이들의 인적 사항과 위치 정보의 확인이 필수래. 뭐를 뜻하겠어요. 물론 좋은 뜻으로 잘 사용되면 너무나도 좋은 기술이지만 이 사용하는 자가 이 지금처럼 독재 정권의 자유를 배척하는 이런 사회주의자, 전체주의자 세력들이 이용을 한다면 그 결과는 불보듯이 뻔한 겁니다. 네, 그러한 정보 수집, 위치사항, 위치 정보와 인적사항 이런 거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한 규정이 미비해야 돼. 얘네들 보이시죠? 다 법으로 물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법기관들이 다 좌익화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재난 피해자 등에 대한 인적사항과 위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 그리고 수집된 정보를 재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 우리 정보가 그들의 손에 넘어가는 거죠. 실시간으로. 뾰로롱. 실시간으로 여러분. 끔찍해. 그러니까 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업체들한테 요청을 할 수 있대요. 그런 개인한테도, 심지어 사업자뿐만 아니라 개인한테도 요청할 수 있대요. 그리고 요청받은 이는 이에 따라야 된대. 안 따르면 항명이네. 너 처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TZKK님 휴대폰을 사용하지 맙시다. 사용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성명, 주민등록번호까지 왜 필요하지 굳이? 주소 및 전화번호 이런 뿐만이 아니라 영상정보 처리기기 CCTV 정보를 말하는 거죠. 사방 도처에 CCTV를 사방팔방에 다 깔아놓고서 그 정보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카드 삐삐삐삐 찍고 다니면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갔는지 다 파악할 수가 있죠. 심지어 택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카카오 택시를 이용해도 마찬가지고 우리 정보는 남습니다. 이동 경로가. 이런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하고 공유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쪽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이 사용 일시, 사용 장소 이 모든 게 다 공유가 되는 겁니다. 수집되고 활용되는 거죠. 재난 발생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서 사용한 내역으로 한정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재난 발생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우려가 되는 까지도 포함을 시켰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저들이 우려돼 라고 지적만 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덜덜덜 블루워터님 덜덜 거릴 수밖에 없죠. 네 맞아요. 이그나치오 킴님
교통카드 사용 명세. 저는 그래서 교통카드 쓰기는 쓰는데 찝찝해요, 항상. 그래서 카카오택시도 사용한 지 며칠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웬만하면 카카오택시 이런 거 안 쓰려고 했는데, 쓰게 됐어요. 현금만 써야 하는 세상엔 천상이스님.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구멍을 안 받으려고 뭘 하고 있어요?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죠. 중국이 주도적으로. 중국뿐만이 아니라 뭐 리브라, 페이스북의 리브라 이런 것들. 전체주의 세력들이 달러 기반의, 물론 달러 기반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달러 기반이 아닌 그 체제에서 벗어난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 시스템으로 넘어가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요. 여하튼 그렇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디지털 화폐 시대로 넘어가면 우리가 현금이 없어지잖아요. 현금이 사용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모든 것을 감시와 통제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당장 먹고 살 수가 없는데 순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뭐 처방전,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및 같은 이런 것들 모든 거, 진료기록 부상의 진료일시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저들이 수집하고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김진학님, 공산주의와 정보사회가 만나 감시사회로의 진입.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수집된 정보를 관계, 재난관리 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그 밖의 재난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네. 뭐 다 공유를 지들끼리 하겠지. 그 어느 통신을 통해서, 화웨이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겠죠.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이미 화웨이를 다 쓰고 있습니다. 많이. 정보 제공의 대상 범위 및 제사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아까 보셨다시피 행정안전부 장관, 네, 더불어민주당 진영이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관서의 요청을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뭐 세다. 그러면 제공을 안 해줄 수가 없죠. 이런 법이 있는데. 아무리 뭔가 보호를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뭐 제공을 해줘야지. 어떻게. 일단 자기가 살고 봐야 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TZKK님 양자 컴퓨터로 포맷시켜버리죠. 사실 저는 기술의 선도에 있는 자들이, 기술을 선도하는 자들이 그다지 이런 정의나 선과 악을 구분해서 선한 쪽에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양자 컴퓨터 더 우월한 기술로 그거를 제압을 해버린다? 이건 꿈 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네. 재난 관련 법안들 보면서도 이렇게 소름이 끼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일어나면,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소름 돋겠습니까? 우리가 막지 못한 죄예요. 감수해야죠. 의안번호 2017-839번. 네, 이거는 정부에서 발의했습니다. 2019년 1월 4일부터 1월 13일까지 국회 입법 예고 기간이었고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된대요. 누구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보안이나 안보 따위는 안중에도 없죠. 아웃 오브 안중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옹문하면서 지들이 필요했다는 얘기는 하지만 지난번에 개망신법에 뭐가 있어요? 동의 없이 우리의 정보를 가명 처리만 하면, 식별이 불분명하게만 하면 수집하고 활용하고 제공할 수 있게끔 법을 바꿨잖아요. 개망신법 데이터 3법에서요. 네, 사실 다른 나라, 미국 같은 경우는 동의 없이는 안 됩니다. 동의를 해야 됩니다. 개인이. 동의를 해야 되고 동의를 안 한다고 해서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법령에 지정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만 지금 완전히 공산국가 체제로 이렇게 법을 만드는 거죠. 뭐 여하튼 이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겠대. 우리 안전에 관한 정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모든 정보를요.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재난관리 자원에 시설 등을 포함시키는 등 시설을 포함하겠대요. 초고층 건물도 이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네, 다다정님, 깡미님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안전에 관한 정보의 적극 공개 원칙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이거는 적극적으로 다 공개를 해버리면 우리가 정말 사생활이 없이 다 노출될 수가 있어요. 이게 누구의 손에 우리 정보가 넘어가느냐,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안보, 보안에 대한 것도 먼저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인데, 이걸 무시하고 있다는 게, 무시할 수 있는 게 재난이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네. 좀 우려스럽습니다. 많이 걱정돼요. 네. 수습지원단 파견 요건 확대. 이거! 얼마 전에 뉴스 나왔죠? 네.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 재난의 경우에도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함! 뭐죠? 중국 정부 지원 방안 검토해야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 이러고 있죠. 네, 우리가 언제 친구였니? 6.25 때 쳐들어오고 사드 보복하고 이런 애들이랑 우리가 친구를 해야 돼? 우리나라 기술 뽑아먹고 껍데기는 버리고 우리나라 침투해서 모든 경제 체제를 망가뜨리고 있는데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국회의원이에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돈을 받고 월급을 받고 그렇게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씨, 왜 이러세요? 네, 아무로 입으로 떠들어봐야 뭐하냐 이런 생각 당연히 하죠. 저도 그래요, 솔직히. 그래서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알려야죠. 일단 총선이 앞이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네, 그게 이미 이전에 작년 초에 이런 법안에서 나왔던 내용인 거예요. 얘네들은 내다봤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수습지원단 구성해서 현지에 파견한다고 쳐. 그 사람들이 혹시 감염이 돼서 올 수도 있잖아. 이건 좀 무모하지 않나? 정부 합동 안전 점검 결과 공개. 네.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 합동 안전 점검 결과를 안전정보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음. 네, 이제 나오죠. 안전정보통합관리 시스템. 여기에 모든 정보가 취합이 돼서 관리되고, 네, 그게 넘어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마오쩌둥 애민 시진핑님, 판사님, 저는 닉네임을 읽었습니다. 네. 이런 거 볼 때마다 작정하고 바이러스 뿌린 게 확실해집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거에 복합적으로 다른 것들도 그들의 요구사항이 있었겠지만, 니즈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건 저는 계획된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영향을 우리나라에 받는 부분을 미리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직관적으로 느낍니다.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라항에 보면 집중안전점검기간 운영 근거 도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재난관리 책임 기관의 장애 의견을 들어 매년 집중안전점검기간을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그 정보를 안전정보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대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실시간으로 이런 시설들 같은 것들도 다 모든 업데이트가 되는 정보가 저기에 저장이 되고 그거를 화해가 필요하면 꺼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네. 지금 정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재난관리 자원의 비축, 관리 대상 확대. 여기 보면 시설이 포함이 되는 게 나와 있죠. 그리고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네, 채영님 내용을 듣다 보니 속이 너무 답답해지네요. 5분만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증거들이 춘절이라서 저기 공장을 안 돌리나봐. 그래서 요 며칠 공기가 좋아졌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네, 잘 다녀오세요, 채영님. 네. 답답할 만하지. 네. 코로나는 우한폐렴 일부러 방치하는 건 아닌지 모든 이슈를 이쪽으로 몰기 위해 저는 이게 확산이 돼야 재난을 선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적극적으로 막아버려서 초기 대응을 정확히 제대로 해서 확산이 안 되면 재난 선포를 할 수가 없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얘네들한테는 오히려 빨리 전파되고 좀 치명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사망자들이 속출하고 막 이래야 재난 선포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게 아닌가? 얘네들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요. 역지사지를 해보는 거죠. 네. 그리고 재난예보 경보 체계 강화, 뭐 이제 5개 광고물 뭐 이런 데에도 광고물을 할 수 있도록 그 요청에 거절을 할 수 없도록 그런 내용이 있고, 안전정보 등의 통합 공개.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시설, 뭐 모든 각종 안전점검 진단 등의 결과를 안전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통합적으로 공개함. 그 정보가 초고층 빌딩도 포함되죠, 시설이라고 치면. 그러면 거기에 있는 군사적인 안보에 관련된 부분도 당연히 여기에서 관리가 되고 공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신설되는 내용 안에 들어가서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그러니까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이라고 치면 솔직히 모든 곳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이런 전염병 같은 거, 이런 것들. 불 같은 거는 한정된 장소인데 전염병은 그게 아닐 수가 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까지 지금처럼 무증상으로 전파를 시킬 수 있다 이러면 정말 야 여기에 전파 위험이 있어 이렇게 우려가 돼 이러면 재난선포에 거기다 해버리고 거기에서 필요한 정보, 뭐 우리가 잡아야 될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시나리오는. 근데 거의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기상과 이마무로님 강의 듣게 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놀라운 일이네요. 네, 놀랍지만 현실입니다. 네, 김재관님 감사합니다. 깡민님 응원합니다. 국익우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셨듯이 비축 장비 인력을 비축과 장비 시설 및 인력 등으로 한다. 시설이 포함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모든 안전점검 결과 이런 것들을 안전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공개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 매년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설정해서 그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매년 집중 안전점검을 하면 뭐 하겠어요? 그 정보가 업데이트 되겠죠? 시설은 특히 시설에 대한 업데이트가 다 되겠죠? 그러면 보안이 필요한 뭐 군사 정보가 필요한 초고층 빌딩, 광폭포 진지에 대한 내용도 당연히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걸 가지고 장난칠 수가 있겠죠? 네. 우리의 적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안전점검 기간 동안에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집중적으로 어느 한 곳을 털 수도 있다. 뭐 이런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결과물, 점검 결과물을 안전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하고 공개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안보가 무너진 상황이고 발가벗겨진 상황이 아닐까. 2020-729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비교적 가까운 최근에 있었던 개정안이에요. 네, 이게 근데 지난번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외국인까지 안전 취약계층을 확대하겠다라는 것과 맥락이 같습니다. 현행의 안전 취약계층이 이제 그때 거가 제대로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또 나왔겠죠? 신체적으로 좀 불리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이 안전 취약계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신체적으로만 위주로만 되어 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서 재난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안전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하겠다 이 얘기예요. 여기에는 네, 아시다시피 아까 그 외국인도 포함될 수 있죠. 이걸 좀 더 희석해서 표현을 에둘러 했지만 당연히 그게 포함이 됐기 때문에 에둘러서 표현해서 다시 또 나왔겠죠. 네, TK님 입에서 험한 말 나오네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저도 웬만하면 욕을 거의 안 하는 사람인데 이럴 때 보면
이 안에 숫자 여기 막 나옵니다. 속으로만 하고 있어요. 다음 법안 갈게요. 202485번입니다. 네, 떡하니 공수처법 백혜련. 그래서 안전정보에 안전취약계층 관련 재난 및 사고 발생 통계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무슨 재난이 일어났는데 그걸 통계 이런 것들이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안전정보에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대요. 얘네들 데이터화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러한 시도가 이번뿐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번뿐만이 아니라 이거 데이터로 어떠한 자료들을 구축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게 또 빅데이터 시대 이런 것들이 빅브라더 시대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거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다 정확하게 딱 집어서 얘기를 해드리기는 어렵지만 얘네들이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어요. 인공지능이 먼저 이 전염병의 전파가 이렇게 집단 감염이 될 거에 대해서 알았다, 인지를 하고 있었다. 그거에 대한 경고를 먼저 날렸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얘네들이 데이터화하고 있고 뭔가의 시험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것들도 보고 있습니다. 네, 블루워터님 오늘 달러 폭등했음. 네, 제가 그때 뉴스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통계 자료를 안전정보에 포함을 하겠다. 그 내용이 있고 그 정보를 또 안전 통합해서 관리하는 거기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면 또 넘어가겠죠. 그걸 사용할 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번 것만 우한 폐렴만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연구소에서 지난번에 제가 12월 달인가 브루셀라병 인수 공통으로 감염되는 그 병이 연구소에서 93명인가가 동시에 걸렸었다는 거 뉴스 커뮤니티에 올려드렸어요. 얘네들 연구소에서 유출된 게 이번뿐만이 아니라 또 과거에 사스도 유출됐던 경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이런 일이 있다면 당구가 잦으면 똥이 나온다. 너무 표현이 그런가? 하여튼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얘네들 뭔가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게 보여요. 네, 뭔가 시험을 하고 있고 데이터를 쌓고 있고 그게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빅브라더 시대와 무관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네, 다음 법안 볼게요. 2023-373번입니다. 이게 거의 저는 최종본의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재난의 예측, 실시간 대응 등을 위해 ICT 기술이나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누가 그래? 너네들이 그러겠지. 물론 이게 좋은 의도로 쓰면 정말 좋은 건 맞아. 근데 자유를 배척하고 이런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고 전체주의로 가려고 하는 지금의 정권 하에서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는 재앙이죠. 엄청난 재앙이죠.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안전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활용하고 수집, 분석, 활용 이를 위하여 데이터의 표준화, 재난안전 데이터 센터 설립 또는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안전 데이터를 재난의 예측, 실시간 대응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보이시죠? 재난의 예측. 이거 빅데이터. AI 인공지능이 미리 집단 감염을 경고했다. 이거 분명히 실험의 결과물이 되었고 지금이 그 결과물 중에 하나고 그리고 실험의 진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빅데이터를 하려고 저런 법들을 발의를 하는 거겠죠. 재난안전 데이터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센서, 모니터링 기기 등으로 수집하거나 분석, 연구개발 등을 통해 산출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네, 이거는 우리는 5G 화웨이를 연상하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이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